체게바라는 왜 아직도 전 세계 티셔츠에 남아있을까요? 그는 혁명가였을까요? 아니면 상징이 된 인물이었을까요? 오늘은 체게바라를 티셔츠 속 이미지가 아닌 실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며 건축업자이자 진보적 성향의 아버지와 독서와 토론을 즐기던 어머니 아래에서 정치와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한 천식을 앓아 잦은 발작을 겪었고 그 때문에 가족은 공기가 좋은 지방으로 여러 차례 이주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이동을 반복하며 그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책 읽기는 그의 일상이 되었고 역사와 철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럭비와 수영에 집착하듯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약함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의과대학에 진학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보다 그를 더 흔든 것은 남미 전역을 가로지른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대륙 횡단 여행은 그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광산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는 환자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의학 지식만으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는 병보다 불평등한 구조가 사람을 더 빨리 죽인다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이 여행 이후 그는 의사라는 직업보다 사회 자체를 바꾸는 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체게바라는 결국 쿠바 혁명에 참여합니다.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게릴라 전쟁을 벌였고 결국 바티스타 정권은 무너집니다. 바티스타 정권은 군대 힘으로 권력을 잡은 독재 정부였습니다. 선거는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고 부자와 권력층만 이익을 얻어 이 불만이 누적되며 쿠바 혁명의 배경이 됐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 실권을 잡은 인물은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체게바라는 핵심 인물로 새 정부의 경제를 맡았습니다. 그는 은행과 공장, 토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강한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임금과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이윤보다 혁명 정신을 앞세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은 줄고 물자는 부족해졌으며 내부 갈등이 커졌습니다. 체게바라는 이 한계를 느끼고 쿠바를 떠나 볼리비아에서 새로운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의 농민들은 그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지형과 언어,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하루를 버틸수록 숨을 곳은 줄어들었습니다. 게릴라 부대는 점점 고립됐고 식량과 보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볼리비아 군과 CIA가 추적에 나섰습니다. 1967년 체게바라는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생포됩니다. 그는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임시 수용소에 감금됐습니다. 이후 정부의 명령으로 총살이 결정됩니다. 체게바라는 39살의 나이에 총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평생 불평등에 분노했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의 조건과 충돌했고 혁명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의도는 정의였지만 선택은 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운영하기보다 불의 앞에서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념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신념만으로 사회를 설계할 수 없는 한계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자 실패한 혁명가로 동시에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성과가 아니라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태도의 상징으로 지금도 티셔츠에 남아 있습니다.